아니, 별뜻 없이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혹시 이런 말 들어보거나 직접 해보신 적 있나요? 참 이상하죠? 왜 똑같은 말인데도 누구에게는 그게 날카로운 상처가 되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일 뿐일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테리한 상처의 구조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수수께끼입니다. 보통은 이걸 그냥 저 사람은 예민해서 그래, 혹은 이 사람은 둔감해서 그래, 이렇게 단순하게 넘겨버리곤 하죠. 하지만 사실 이 현상 뒤에는요, 아주 정교한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상처의 원인을 그 말 자체에서 찾으려고 해요. 아, 그 단어만 안 썼어도 괜찮았을 텐데? 라든지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었어 하고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분명히 웃으면서 넘겼던 똑같은 농담이 오늘은 왜 유독 아프게 느껴질까요? 이처럼 말의 내용이나 형식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어떤 빈틈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중하는 말의 내용, 표현 같은 것들은 사실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진짜 상처를 만드는 그 거대한 본체는 물 아래에,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깊은 곳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우린 단순히 단어만 주고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 뒤에 실려서 오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어떤 무게가 있는데 그 정체가 과연 뭘까요? 여기서 말의 밀도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잔뜩 화가 난 사람이 억지로 괜찮아 라고 말할 때랑 정말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괜찮아 라고 할 때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처럼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말하는 사람의 내적인 긴장 상태가 만들어내는 이 보이지 않는 압력, 이걸 바로 말의 밀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내적 상태가 말의 무게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아주 높은 긴장 상태에서 나온 말은 마치 묵직한 돌덩이처럼 상대방 마음에 쿵 하고 떨어지고요. 반면에 아주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나온 말은 가벼운 깃털처럼 스쳐 지나갈 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압력이라는 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고 감정에 직접적으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마치 소리의 파동처럼요. 말 뒤에 숨어있는 그 긴장의 파동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의 논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뒤에 실려온 그 불편한 느낌, 그 자체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말을 하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퍼즐의 나머지 반쪽을 맞춰볼 시간이죠. 외부에서 날아온 돌이 상처가 될지 아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결국 그 돌이 떨어진 땅의 상태거든요. 상처가 완성되는 마지막 무대는 바로 듣는 사람의 마음속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오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는요, 누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외부에서 날아온 압력이라는 퍼즐 조각이 내 안에 이미 있던 어떤 특정 모양의 빈칸과 딱 맞아떨어질 때 바로 그때 완성되는 일종의 합작품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부의 압력은 정확히 어디에 가서 달라붙는 걸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착점이라는 곳입니다. 마치 벨크로의 한쪽 면처럼 외부의 압력을 착 달라붙게 만드는 지점들이죠. 이건 예를 들면 우리의 오랜 콤플렉스라던가 해결되지 않은 불안감, 과거의 아픈 기억처럼 이미 긴장 상태에 있던 그런 영역들을 말합니다. 이 두 그림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내면의 긴장의 실타래가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람에겐 외부의 압박이 어디에든 쉽게 걸려서 하나의 커다란 사건으로 번지게 되죠. 하지만 내면이 텅 빈 파이프처럼 깨끗하고 매끄러운 사람에겐 그 압박은 그냥 잠시 머물다가 반대편으로 휙 빠져나가는 통과객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강해져야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이, 그러니까 상처를 피하려는 그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더 쉽게 상처받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역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말이죠. 이건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서 마치 강인함이 최고의 미덕인 것처럼 우리를 계속 채찍질하는 사회적인 주문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문에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해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마음에 걸리고 더 오래 남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갑옷을 더 단단히 챙겨 입을수록 더 많은 화살이 그 갑옷 틈새에 박히게 되는 셈이죠. 도대체 왜 이런 역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강해져야겠다는 다짐은 종종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어떤 충격이 와도 막아내겠다는 긴장 상태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잔뜩 긴장하고 있으면 오히려 작은 자극에도 온몸이 더 크게 흔들리게 되죠. 결국 온몸을 외부 압력이 날라붙기 좋은 부착점 투성이로 만들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단하게 버티는 게 답이 아니라면 진짜 힘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마치 물처럼 모든 압력을 그냥 부드럽게 통과시켜버리는 대안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이 상태는 돌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귀를 막고 자극 자체를 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듣고 느끼되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붙잡아두지 않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1단계, 외부에서 말이 도착합니다. 2단계, 그 내용과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3단계에서 말에 실려온 압력이 닻을 내릴 항구, 즉 부착점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4단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거죠. 이건 이미 마음에 박혀버린 가시를 고통스럽게 빼내면서 잊으려고 애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가시가 애초에 박힐 틈도 없이 피부를 그냥 스쳐 지나가게 만드는 것에 가깝죠. 전자는 힘겨운 사후 처리 과정이지만 후자는 불필요한 사건 자체를 만들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평온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내면이 복잡하게 엉켜있을 때는 무엇이 들어와도 같이 엉켜버리지만 내면이 고요하고 정돈된 상태에서는 모든 자극이 그냥 제 갈 길을 갈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어떤 말이 상처가 될지 아닐지는 그 말이 내 귀에 닿는 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어떤 내면의 상태를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가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부착점이 만날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강함이란 버티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단단히 붙잡고 있고 또 무엇을 그저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 답 안에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찾던 자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